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코로나는 가장 약한 곳을 먼저 파고듭니다. 우리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55만 개의 일자리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 두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일자리 기획 특집. 지난 월요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에 이어서 오늘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셔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졌던 충돌 기억하십니까?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바닥에 들어 눕고 빠루망치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나왔어요. 신기했어요. 20대 동물국회를 상징하는 한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기소됐는데 재판이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 5분 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 하루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최장 엿새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떨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집단 감염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코로나 관련 내용은 정상근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에서 29일 건조한 날씨 속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 지역에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 작은 불씨도 동해안 산불, 안동 산불과 같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불씨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산림청의 당부 말씀 알려드렸습니다. 재해재난주간방송 KBS.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디서 뭐 하시기로 하셨어요? 집에서 라이브 비대위 듣는다. 물론 정답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 계획 세우신 분들 손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사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보낼 예정이다, 가족과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극히 일부 분들이 여행 계획 세웠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어떻게 주말 보내시는지, 이번 연휴 보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니까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는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라이브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많이 이상해. 다 이상. 주진우 라이브. 성우 써주세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커밍 순. 부끄럽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진우 라이브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정치 뉴스 비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명 늘어나서요. 이 누적 확진자는 1,761명이 됐습니다.
완치 후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지금 현재 9,000명에 육박을 했고요. 현재 1,593명이 격리가 돼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2명 늘어서 246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잘 지키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9명 중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5명이고 4명이 국내 발생 확진자인데요. 이 대구에 소재한 영남대병원에서 이 확진 환자 병동에서 근무했던 의료진 2명이 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한편 오늘이 지나면 그러니까 30일 0시가 되면 이 총선 투표 후 2주가 지나게 됩니다. 보통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를 2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0시까지 이 투표소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없다면 이 3천만 명 가까이 투표소로 나왔음에도 이 투표 방역이 잘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투표를 앞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한국의 총선 방역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0명, 그러니까 총선 투표 과정에서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른바 K 보트라고 할까요? 네, 어쨌든 하나의 또 정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고도 선진국을 포함해서 47개국에서 선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를 공개하고 연대를 통해서 총선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중에 저는 소아청소년 확진자 통계가 조금 의미 깊게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 소아청소년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5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4.7%이고요. 이 연령별로 보면 0에서 6세가 86명이 되고요. 7세에서 12세가 125명, 그리고 13살에서 18살이 296명이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298명, 경북에서 46명, 서울에서 42명, 경기에서 39명 순이었고요. 네. 전북, 전남은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있다는 뉴스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망자 없고요. 그리고 중증 환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발생 경로를 보면 이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2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고 사람들이 좀 벌써 들썩거려요. 차가 벌써 늘었더라고요. 네. 코로나19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이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동안 이 제주도에는 18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기도 했고 또 날씨도 좋고 또 해외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제주도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네, 6300님도 18만 명이 온다고 해서 제주도는 긴장하고 있어요.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을 예정입니다. 네. 치맥이라도 해야죠. 관광객들은 방역 지침 잘 지켜서 도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당부 문자 오셨어요? 네, 잘 지키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가신다고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50% 가까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찾을 예정이어서 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선거도 잘 치렀습니다. 이번 연휴만 잘 넘기면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가 이 방역의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 연휴 첫날인 30일부터 기존에는 37.5도 이상의 입도를 제한을 했는데 37.3도로 발열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요. 모든 입도객을 1대1 수준으로 발열 감시할 수 있도록 이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 열나면 그럼 못 내고 돌아가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지 870여 곳에도 이 방역 물품을 나눠주고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통계 걱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 5천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09년 6월부터 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종사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특히 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하죠? 아니요, 정규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인데. 네, 상용 노동자는 한 8천 명 줄어드는데 그쳤는데요. 네. 반면에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그 임시 일용직 노동자는 12만 4천 명이 일자리가 줄어들었고요. 예.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타 종사자는 9만 3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만 9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25만 4천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코로나19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죠. 비정규직 그리고 열악한 사업체에서 먼저 타격을 입고 있네요. 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워커힐 호텔을 방문해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이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셔서 저희가 일자리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지킬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는데 수사가 채용 비리 의혹까지도 확대되고 있네요. 네, 이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서민 민생 대책위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이 신원철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예. 이 단체는 이 지난해 오거돈 전 시장이 공무원을 자신의 관용차로 불러서 성추행을 한 뒤에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서울시 의회로 전보시켜주는 대가로 침묵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네. 시민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서민민생대책위입니다. 네. 처음 네. 들어보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네. 어쨌든 이 오거돈 전 시장이 피해 직원의 이 전보 조치를 위해서 이 신원철 서울시 의장과 공모를 한 뒤에 이 형식적인 채용 공고를 만들어서 불법 채용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오 시장이나 신 의장은 뭐라고 합니까? 오거돈 시장의 뭐 입장은 없고요. 이 신원철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니 오거돈 시장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또 사적이든 공적이든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면서 사과를 했네요. 네, 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의 명의신탁 의혹 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예. 이 양정숙 당선인은 원래 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돼서 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면서 당적으로 옮겨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여서 이 검증의 시간과 조금 과정이 조금 꼼꼼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자체 검증에서 나오지 않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뭐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뜻밖에도 이 민주당에서 이미 선발된 비례대표 후보에게서 흠결이 발견이 된 겁니다. 송갑수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어느 것 하나 해명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게 옳은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도 그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어질 텐데 네네. 돈을 너무 많이 버셨잖아요. 4년 만에 2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신기한 재테크. 이분은 변호사시고 남편분은 부장판사고. 네. 네. 그래서 양정숙 당선인의 그 사건 수임 기록 그리고 관련 기록을 보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꼼꼼하게 저희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관련 과정에서도 저희 라이브에서 계속 쫓아가겠습니다. 채널 A 압수수색이 어제 시작됐는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서울중앙지검이 이 언론단체인 이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고발했던 이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종로구 채널A 본사 12층 이 사회부 사무실 그리고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그 이모 기자의 자택 등 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나머지 압수수색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채널A 압수수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옥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했는데 이후에 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서서 압수수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하고 있나요? 네, 밤늦게까지 대치를 했고 또 검찰이 밤늦게까지 교섭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이 채널A 기자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어젯밤에는 빈손으로 돌아갔고요. 예. 오늘 아침에 다시 이 검찰에서 갔는데 다시 채널A 기자들이 막아서 현재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채널A에서 반발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이 언론사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기자협회에서도 냈어요. 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서를 냈는데 이 보도본부는 기자들이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관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는 언론사의 핵심 공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기 다른 언론에서도 거의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그 채널 A 측 주장을 계속 거의 다 받아쓰고 있던데 네. 사실 그런데 채널 A의 잘못이 있었고요. 이렇게 압수수색을 막는 것은 업무 방해이거나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다는 그 국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A가 검찰 수사 전에 좀 외부 그 인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명명백백하게 먼저 밝혔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렇죠. 네, 채널 A가 아직까지도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도 그 채널 A 입장만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자들이 국민들을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네. 이천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물류 창고에 불이 나서 사망자가 현재 6명에 이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오늘 오후 1시 32분쯤 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네.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그리고 6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불이 난 창고에서는 이 190여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노동자가 10여 명에 달한다라고 해서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방당국은 주변에 그 5개에서 9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소방대원 60명 그리고 펌프차 등 장비 27대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인명 피해가 더 없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네. 네. 인천 송도에서 같은 나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구속됐습니다. 네, 참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인천지검은 오늘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14살 A군 그리고 15살 B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4살, 15살 중학생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에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을 불러서 술을 먹인 뒤에 28층 계단으로 가서 잇따라 성폭행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네, 경찰은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난 이달 24일에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럼? 넉 달이나 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를 했는지 지금 뭐 피해자 측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네. 이후 검찰이 이 피해자들의 집과 범행 현장 등을 압수수색해서 A군 등의 휴대전화 그리고 아파트 CCTV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이 A군이 이 범행 당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이 사진을 또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은 이거를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아한데 예. 검찰은 그 A군에게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경찰이 넉 달 동안 수사를 못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마쳤군요. 네, 경찰에서도 책임 있는 그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다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낳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산재에 해당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이 태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이 간호사 변모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이 대법원은 산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출산 이후 아이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 이 어머니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앞서 이 제주의료원 소속의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을 해서 2010년에 모두 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4명이 4명이나 모두 네,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었던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 초기 그 유해한 요소에 노출이 돼서 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했다라면서 이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되자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산업재해 일단 거부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도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심에서는 이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라는 거였는데 네. 반면 2심에서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었습니다. 우리 2심 고법 부장님들 특별히 너무 보수적인 이렇게 판결을 많이 내립니다. 2010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효준님은 연휴 기간 동안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서 고추 심을 겁니다. 라이브 비대입니다 아직. 네. 요즘 시골은 농번기가 시작되었거든요. 도시 분들은 여행 간다고 법석인데 그동안 잘 지켜왔으니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만 더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모범 답안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이혜숙님, 전 참는 김에 좀 더 참을 겁니다. 도저히 의료진들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이예숙님 훌륭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김지윤님, 네, 황금 연휴에 전 애 낳으러 갑니다. 너무 떨려요. 어이구, 제가 다 떨리네요. 아, 네, 건강하게 출산하고 얼른 잘 돌아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2258님, 연휴 동안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인 둘째 출산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휴 동안 이렇게 애를 낳는 분이 많습니까? 출산 가방 싸고 새우 빨래 밀린 집안일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겠죠. 출산 준비하는데 이렇게 연휴 동안 일하시지 말고요. 임산부시면 좀 즐기시고 좀 누리세요. 좀 시키시고요. 네, 주변 사람들 배 계속 더 내미시고요. 0643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0643님, 동네 집에서 5분 거리에 아무도 오지 않는 작고 작은 개울이 있습니다. 내일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잠깐 발 담그러 다녀오려고 합니다. 애들도 있어서 아직 멀리 가는 건 엄두가 안 나네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다른 분들 배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코로나를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3456님, 뉴스를 들으니 황금 연휴라고 여행 가는 분들 많다는데 이거 반칙입니다. 우리 큰아들 군입대 앞두고 마음껏 놀러 다니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집안일만 돕다가 5월 4일 군입대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 못 가고 메르스로 졸업여행 못 가고 너무 억울해 말거라. 문화시민님을 엄마가 인정하면 아들 열심히 군 복무하고 건강하고 무사히 전역하고 오기를 바란다. 왜 이렇게 좀 딱하죠? 좀 저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네,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김민희 씨.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면서 도로 정체는 금요일 퇴근길 같습니다. 이미 정체 심한 구간이 대부분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신갈분기점에서 광교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북수원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와 다시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남사에서 오산 사이와 기흥동탄에서 수원 부근, 다시 신갈분기점에서 죽전휴게소 사이와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일대, 또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모두 3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나들목을 지나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복정나들목부터 탄천 1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성산램프부터 정체입니다.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의 속, 마음의 속,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자리 기획 특집, 오늘은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변화들, 그중에 우리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전벨트로 일자리는 어떻게든 지켜내겠다 이렇게 방안을 내놨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정책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죠? 네. 코로나 시대에 일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일자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분들 좀 어려움을 다소라도 좀 완화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사람을 잡더니 일자리를 먼저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요번에 뭐 정부 대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저희가 빨리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 대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지금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시행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자.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자리 말하자면 고용 유지에 모든 정책의 역량을 거기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286만 명을 대상으로 10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특별 대책을 내놨고요.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을 내놓아도 이게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워낙 코로나19로 인한 그 일자리에 대한 영향이 사회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하여튼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된다라고 방침을 개정하고 있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에도 정부가 만든 정책이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기존 제도의 밖에 존재하시는 취약계층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이분들을 위한 생계 지원을 최대한 늘려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정부에서 좀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3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은 좀 더 나빠지겠죠? 저희는 정부에서는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고 가장 나쁜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 서비스업의 어려움도 극복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되니까 이제는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제조업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어려움이 다시 또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죠? 아니, 장관님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금 전제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도 뭐 코로나19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일자리 대책으로 극복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직자의 고용 유지를 첫 번째 손가락에 뽑았고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각지대의 긴급 지원 실업자한테는 생계나 재취업 지원 이렇게 특별 대책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있는데 과거에 있던 일자리 정책과 좀 차별점이 있습니까?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선 그 규모에서 이번 발표한 대책도 10조 1천억이라고 했는데 이런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과거 IMF하고 비교를 해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대책으로서는 최대의 규모입니다. 10조 1천억이라고 하면 재정 규모 자체도요. 그다음에 내용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재직자의 고용 유지에 최대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게 하나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긴급 지원이 요번 대책에 보면 고용보험 밖에 계시는 특고나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대규모의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이 얘기가 들어있는데 요 내용 자체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언택트 사회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언택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유를 생각해서 언택트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원격 그다음에 집에서 일하는 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국민들도. 아마 코로나19 이후가 되면 그런 원격 근무라든지 아니면 모든 일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의 산업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그쪽 분야의 일자리도 훨씬 많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좀 공부하고 대비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네요.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워커힐 호텔을 찾아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 업계를 좀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장관님도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광, 항공, 산업, 고용 상황 정말 심각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광 호텔 산업은 모든 나라가 지금 관광이 네. 이런 말씀하십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도 막혔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도 막혔고 국내에서 이동은 조금 풀렸습니다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도 대폭 한 9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도 해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요. 오늘 간담회를 한 취지는 이러한 고용 유지를 누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노사가 협력해가지고 고용 안정을 하자라는 합의를 하고 서로 고통을 좀 나눠서 분담을 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업장을 모시고 오늘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네. 장관님은 행시를 이렇게 행시로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서 예. 노동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계속 노동 관련된 일만 일자리 네, 관련된 그렇습니다. 일만 예. 하셨죠. 예. 쭉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 정권에 비해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점을 또 중시하고 어떤 차별성을 보입니까? 일자리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이 정권은요? 예, 일자리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한다면 취약계층의 보호부터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도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 발표할 때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부터 네. 나가고 또 노동자에 대한 보호할 때도 보면 그 임금 노동자가 아닌 일반 그 특고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 순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어려운 분부터 이렇게 쭉 대책을 네. 했습니다.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는데 나중에 지나 보면 재벌이나 큰 기업만 이렇게 혜택을 보고 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오지 않았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은 없겠네요. 요번에 큰 차이가 기업이 어려우니까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긴급 경영 지원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그 긴급 경영 지원 패키지를 할 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번의 경우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일자리를 꼭 지키자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일단 지키자. 예. 꼭 지키자. 이게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러면 청년들, 구직자들에 대한 상황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청년 실업자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청년 실업자들 그리고 구직 희망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원래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서 일자리 대책에서 많이 우선순위를 많이 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 채용이 많이 연기가 되면서 지금 청년 그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번 고용 대책에 요번 특별 고용 안정 대책에 포함시킨 청년 대책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디지털 분야와 관련돼 있는 청년들의 공공 일자리라도 일단 만들자라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들을 당장 이렇게 채용하는 기업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건비 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경험을 쌓는 다음에 만약에 그 기업체에서 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로 이어지게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땐 좀 어떤가요? 주요 G20 그 장관들이 노동 분야 장관들이 모여서 고용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 G20 국가들 모두 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고용 상황을 본다면.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코로나19를 그래도 잘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국가로 묘사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상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제활동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완전히 셧다운을 했는데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낫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다 비슷한 상황이고 요번
20국가들 모여서 논의를 할 때 모든 나라들에서 하는 정책 패키지들은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예. 우선 긴급 경제 지원 패키지를 한다. 우선 기업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네. 일자리를 일단 네. 지켜야 되니. 예. 두 번째는 고용 유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을 네. 한다라는 내용 들어있고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하자. 네. 그리고 실업급여도 보강을 하자. 예.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랑 거의 정책 패키지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K 방역이 지금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K 고용이 또 이게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다른 나라 장관들이 막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전에 비해서 좀 위상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이번에 G20 고용노동 분야 장관 회의할 때도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에 예.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모델 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예. 다른 나라들에서 얘기도 하고 그 모델을 삼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용 상황도 이렇게 국내에서 빨리 극복을 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 요 분야도 방역과 동일하게 다른 나라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겠고 일단 경제 일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 일자리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최정임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와 고용노동부 장관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갑 장관님이십니다. 제발 40대 일자리 부탁드립니다. 40대는 아무도 안 뽑아줍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사실은 40대 일자리가 작년에도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40대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저희 정부 대책을 사실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거를 지금 저희가 발표하려는 그 순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네. 이 지금 대책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대책은 저희가 이 코로나 19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 대책을 보완을 하면서 기존에 만드는 대책을 조금 이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발표드릴 것입니다. 특히 40대 분야의 경우에 이분들이 경험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우리 경제와 우리 노동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시기가 되면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임 씨 40대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이때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이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급한 불 끄고 40대 고용정책 일자리 대책 내주신답니다. 네. 3282님 고등학교에서 진로 전담 교사입니다. 학생들 지도하는데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업 세계의 변화 많이 예상되는데요.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좋은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이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네. 얘기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언택트 뭐 네. 이런 것들입니다. 원격 근무 이런 분야인데 이 분야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라는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고 말은 했었죠. 예, 구호는 외쳤는데 예. 그 4차 산업혁명 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급격하게 빨리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제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하고 저는 컴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기 싫은데 온라인 스마트폰 이용하는 것도 전 잘 못해서 저기 전화만 하고 겨우 검색하는데 배워야 되는군요. 저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 일자리 결국 돈이 문제인데요. 재원 마련, 재원에 대한 대비는 되셨는지요? 이번에 발표해드린 10조 1,000억의 패키지에 대한 재원 마련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용보험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일반 회계 예산을 전용해 쓸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저희가 최대한 즉시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나머지 돈들은 어차피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분야에는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가 또 문제군요.
얼른 대비를 하시고 국회가 말을 안 들으면 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또 국회의원들한테 소리쳐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기회다 하고 회사에서 막 자르려고 하는 그런 회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청업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회사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요. 예. 저희가 특히 이런 지금 이렇게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대책으로도 보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당해고를 하신다든지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저희 노동부 쪽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즉시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조치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약관계 부당적인 대우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벤처부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당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해고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이르고 장관님한테 이르면 되네요. 네, 그럼 저희 최대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사회에서 아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용안전망 바깥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정책적인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노동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 방안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은지 압니다. 근데 더 애써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사상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가 2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빨리 불이 잡히고 더 이상 사상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당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아니죠. 몇 시간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일단은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 4개월짜리 비대위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예, 그런데 또 바뀔 것 같은데요. 바뀔 여지를 늘 열어두고 계시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는 기자들과 만나서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요? 예, 산으로 약간 뭔가 가셨어요? 프로그램 느낌도 네. 나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4개월짜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4개월은 하지 않겠다. 예,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5월 8일까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다시 상임정국위를 소집해서 이 8월 전당대 당원을 삭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하지 않고 그대들이 해준다면 돌아갈 여지가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는 뉴스는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내일이면 네.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모레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네. 어느 정도 미래통합당에서 정리가 되면 그때 얘기할게요. 이 정도만 듣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식에 대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그것도 비대위원장 관련된 얘기였어요? 예, 맞습니다. 한마디만 듣고 넘어가자고요, 이것도. 예, 예. 뜨내기들이 주인을 내쫓고 당의 주인을 행사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누구? 홍 전 대표인가요? 그러니까 당 대표 주인 행세를 한다 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넘어가자고요. 예. 이것도 내일이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냥
그 관심을 조금만 끄고 있으면요. 예,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네, 민주당이 제1당으로 국회의장직을 또 맡게 됐습니다. 국회의장 선거가 있고요. 네. 원내대표 선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회의장직 말씀드리면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파전이면 원래 근데 국회의장이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두 분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누면 되는데 국회의장을 먼저 하는 것이 또 자기의 명예 그리고 국회 후반기에 네. 자기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 네. 여기 치열합니다. 싸움이.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 전원에게 네. 자필 손편지를 써서 축하 인사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성이 네, 김진표 의원보다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있습니다. 손 아팠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뭐 손편지 정도까지의 네.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아마 네. 물밑에서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뭐 최다선 다선 의원이고 다선 의원들인데 나눠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로 막 이걸로 신경전하고 막 삐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의장 하시는 분도 엄청 삐지셨어요. 예전에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 처음 될 때 네. 그때도 이석현 의원과 막 붙었습니다. 아 그리고 문희상 예. 문희상 지금 의장님. 붙었을 때 뭐 나눠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아닙니다. 꼭 먼저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의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이 이제 리셋하겠다 리셋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리셋이라니요? 당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가 이제 17일에 열리게 됩니다. 다음 달.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역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전 대표가 있었으면 네. 뭐 이때 이제 노회찬 대표로 이렇게 가고 심상정 대표는 조금 쉬고 다른 공약이나 전략을 강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정의당의 앞날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대체제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네. 지금 심상정 의원이 없으면 적어도 재선 이상 의원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초선이거든요. 네. 물론 파격적인 막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과연 정의당이라는 작지만 큰 정당을 이끌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정치라는 게 이런 또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면서 국회라는 틀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초선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의가 있는지도. 네, 당장 이제 국회에 적응하기도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의당은 조금 더 정의로운 개혁 입법 그리고 네. 그다음에 뭐 활동을 통해서 다시 지지자들을 모으고 리셋 작업을 해야죠. 예, 네, 맞습니다. 좀 개혁적인 모습 기대해 봅니다. 네. 국민의당은 뭐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이제 스스로 이제 혁신위원장이 됐어요. 아 됐어요? 예, 혁신위원장이 됐고요. 달리기는 멈추셨죠? 달리기는 멈췄습니다. 달리기는 멈췄고 다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27일에. 대구로. 네. 그래서 의료봉사 활동차 다시 내려온다는 그 약속을 지켰고요. 네. 지역 방송사인 대구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야권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만 이 혁신이 어떠한 혁신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본인 주도의 혁신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그 의사 복장을 입으면 네, 국민들이 뭐 많이 좋아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와 나얼이 부른 링마벨 다시 들으면서 라이브 비대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4039님 주진호 정치쇼 아주 잘합니다. 들을수록 많은 정치를 알게 됩니다. 주진호 화이팅입니다.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진우 정치쇼 아니고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